북한 유도 영웅. 두 번의 강을 건너다 유도 선수 김광철의 실화상. 땅 위의 그림자, 사라진 영웅.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인간의 효심과 생존, 본능이 얼마나 극단적인 선택을 강요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한 편의 영화입니다. 북한의 차세대 유도 에이스로 촉망받던 한 젊은이가 목숨을 걸고 탈북했고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다시 그 지옥으로 걸어 들어갔다가 기적처럼 다시 돌아온 유도 선수 김광철의 이야기입니다. 북한에서 유도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닙니다. 이는 체제 우월성을 과시하는 선전 도구이자 특권층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 엘리트 코스를 밟던 김광철이 왜 모든 것을 버렸는지, 그리고 왜 다시 그 위험을 자처했는지, 지금부터 그의 충격적인 드라마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부 북한 엘리트의 삶과 몰라, 꿈의 시작 유도복 뒤의 특권. 김광철은 평양의 한 체육학교에서 유도를 시작했습니다. 강인한 체력과 타고난 순발력, 그리고 낙법 없는 배짱은 그를 빠르게 북한 청소년 유도계의 정점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는 10대 후반에 이미 국가대표팀 상비군에 선발되었고 북한 유도의 차세대 에이스로 불렸습니다. 국가대표 선수가 된다는 것은 곧 평양 특권층에 진입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낡은 평양에서도 최신식으로 지어진 스포츠 선수 전용 아파트를 배정받았고 배급소에서는 최고 등급의 쌀과 고기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훈련 중 다치면 유경안과 병원이나 봉화병원 같은 고위층 전용 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김광철의 아버지는 평양의 중요 기관에서 일하는 평범한 기술자였지만 아들 덕분에 어깨를 펴고 살았습니다. 우리 광철이가 인민의 영웅이다라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국제대회에 나갈 때마다 수령님께 충성을 다하라는 당부와 함께 몸성이 돌아오라는 기도를 잊지 않았습니다. 현실 것과 속이 다른 매트. 하지만 북한 국가대표 유도팀의 현실은 겉보기에 화려한 평양 체육관의 모습과 달랐습니다. 훈련 시설은 겉만 번지를 했고 선수들은 만성적인 영양 부족에 시달렸습니다. 제대로 된 단백질 보충제는커녕 힘을 쓸 날에는 콩밥이라도 배불리 먹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국제 경기를 위해 해외로 나갈 때면 선수단 전체에 보위부 요원들이 그림자처럼 붙었습니다. 자본주의 썩은 물에 한 방울도 젖지 말라. 외부 세계와의 접촉은 곧 반역이다. 이런 정신교육은 출국 직전까지 매일 이어졌습니다. 해외 호텔에서는 개인 방 사용은 꿈도 못 꾸었고 모든 행동은 요원들의 감시하에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김광철은 국제 무대에서 꾸준히 메달을 획득했고 특히 한판승을 거둘 때마다 북한 언론은 그를 선군 조선의 힘과 기상을 세계에 떨친 영웅으로 선전했습니다. 비극의 시작 아버지의 반역. 2009년 김광철이 20살이 되던 해 그의 삶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아버지가 근무하던 금속 공장에서 대규모 생산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체제는 그 책임을 개인의 반역적 태만으로 돌렸고 아버지에게 국가 전복을 꾀한 반역자라는 끔찍한 누명을 씌웠습니다. 실제로는 낡은 기계와 만성적인 자재 부족 때문이었지만 그 누구도 체제의 잘못을 지적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재판도 없이 정치범 교화소로 끌려갔고 몇 달 후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습니다. 공식 사인은 지병에 의한 사망이었으나 그의 몸은 유도 기술로도 막을 수 없는 고문의 흔적으로 가득했습니다. 이 비극은 김광철의 엘리트 삶을 한순간에 무너뜨렸습니다. 아버지가 반역자로 낙인 찍히면서 연좌제가 발동된 것입니다. 김광철은
국가대표팀에서 즉시 제명되었고 평양의 아파트에서 쫓겨났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함경북도 산골의 탄광촌으로 강제 이주되었습니다. 몰락한 삶 탄광 속의 기술자 유도복 대신 광부의 작업복을 입게 된 김광철. 한때 올림픽 메달을 꿈꾸던 그의 단단한 몸은 이제 어둡고 습한 탄광 갱도를 오르내리는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배급은 최하 등급이었고 그마저도 제대로 나오지 않아 늘 만성적인 배고픔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장마당에서 장사를 시작했지만 단속원들에게 시달리는 신세였습니다. 한때 인민영웅의 어머니로 불리던 분이 이제는 반역자 아내라는 멸시를 받았습니다. 김광철은 밤마다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 무너진 가족, 그리고 이 모든 고통의 부당함에 대해 그의 마음속에는 유도복처럼 굳게 다져진 체제에 대한 분노와 자유에 대한 갈망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2부 첫 번째 탈북과 자유의 충격, 브로커와의 접선. 2016년 26세가 된 김광철은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탄광 동료를 통해 은밀하게 연결된 중국 브로커와의 통화는 떨림 그 자체였습니다. 탈북을 원하시나요? 중국까지 달러 3천, 한국까지 달러 5천입니다.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김광철은 어머니를 설득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무덤을 지키겠다며 극구 반대했지만 아들의 어머니, 제가 먼저 가서 자리를 잡고 꼭 모시러 오겠습니다. 우리 인간답게 삽시다 라는 절박한 외침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 번째 탈북 압록강을 건너다 2016년 5월 김광철은 몇 달 동안 석탄을 빼돌려 판 돈과 어머니의 쌈짓돈을 모아 브로커에게 전달했습니다. 2016년 5월 어머니와의 마지막 포옹 후 그는 압록강으로 향했습니다. 브로커의 안내에 따라 북한 경비대의 순찰 공백을 노려 강물로 뛰어들었습니다. 국가대표 시절의 강인한 체력과 폐활량이 빛을 발했습니다. 차가운 강물 속에서 그는 죽으림을 다해 헤엄쳤습니다. 탕! 뒤에서 총소리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김광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훈련 때처럼 자신을 던져 모든 것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드디어 중국 땅에 닿았을 때 그는 그대로 쓰러져 기침을 쏟아냈습니다. 한국에서의 충격 무한 경쟁과 무한 자유, 중국을 거쳐 라오스, 태국 루트로 이동하는 험난한 여정 끝에 김광철은 2016년 여름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 말은 그에게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였습니다. 한국에서의 첫인상은 10가지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스마트폰, 손안의 세상, 북한에 폐쇄된 정보통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자유로운 인터넷과 수많은 정보의 바다, 음식 24시간 불이 켜진 편의점, 언제든 살 수 있는 삼각김밥, 치킨, 고기.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풍요, 지하철 깨끗하고 정확한 시간표. 평양 지하철이 자랑거리였지만 서울 지하철은 그가 아는 모든 것을 능가했습니다. 자유 가장 큰 충격은 사람들의 표정이었습니다. 굶주림과 감시에 지친 표정이 아닌 자유롭게 웃고 불만을 말하는 살아있는 표정들. 유도장 하나원 교육 후 한국 유도 체육관을 방문했을 때 그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최신식 매트, 과학적인 훈련 도구, 영양 보충제. 북한에서는 매물 없이는 엄두도 못 낼 시설이구나. 좌절과 정착 유도 코치로 하나원에서 교육을 마친 김광철은 자신의 유도 실력을 살려 프로팀 테스트를 받습니다. 하지만 7년간의 탄광 생활은 그의 몸을 망가뜨린 후였습니다. 무엇보다 한국 유도의 최신 전술과 과학적 훈련 시스템은
북한의 구식 유도를 압도했습니다. 결국 프로 선수의 꿈은 접고 작은 체육관의 유도 코치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입은 북한에서 상상도 못할 수준이었고 작은 원룸이지만 온돌과 수문의 시간, 전기가 나오는 곳에서 그는 비로소 인간다운 삶을 느꼈습니다. 잠부 제입북이라는 광기 2019년 어머니의 고통. 한국 정착 2년 후 2018년 말 브로커를 통해 어머니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머님이 많이 편찮으세요. 몸져 누우셨습니다. 당장 병원비도 없습니다. 김광철의 마음은 찢어졌습니다. 자신이 한국에서 누리는 모든 것이 어머니의 고통 위에 세워진 듯 느껴졌습니다. 그는 브로커에게 어머니의 탈북을 부탁했지만 북한 국경 경비 강화로 비용은 천정부지로 치솟아 그가 모은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미친 결심 직접 모시러 간다. 2019년 초 김광철은 상상도 못할 결심을 합니다. 제가 직접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나올게요. 브로커는 경악했습니다. 미쳤습니까? 한국 국적을 가진 탈북민이 재입국하는 건 즉결 처형감입니다. 하지만 김광철은 자신의 유도 기술과 강인한 신체를 믿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현금과 어머니에게 한국 생활을 보여줄 아이폰을 챙겼습니다. 친구들에게는 지방 여행이라고 속이고 어머니를 향한 죽음을 각오한 여정에 올랐습니다. 두 번째 강을 건너다 2019년 4월 중국 국경에 도착한 김광철은 브로커 협력자와 함께 더 외진 압록강 국경으로 향했습니다. 2019년 4월 그는 다시 한번 강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탈출이 아닌 침투였습니다. 그의 몸은 전에 없이 긴장했습니다. 강을 건너 북한 땅에 발을 디딘 순간 그는 고향 땅이 아닌 적진에 들어섰음을 직감했습니다. 숨을 고를 틈도 없이 어둠 속에서 예상치 못한 순찰 경비병과 마주쳤습니다. 거기 누구냐? 서지 않으면 쏜다. 북한 유도 영웅. 두 번의 강을 건너다 유도 선수 김광철의 실화샷. 사부 죽음을 건 침투와 재회. 경비병과의 필사의 사투. 강변의 경비병이 AK 소총을 겨누며 5m 거리까지 다가왔습니다. 잡히는 순간 한국에서 가져온 아이폰과 현금 때문에 간첩으로 몰려 즉시 처형될 것이 자명했습니다. 김광철은 가방을 내려놓는 척하며 유도 선수 특유의 폭발적인 순발력을 발휘했습니다. 경비병의 경직된 자세를 놓치지 않고 땅에 던져진 유도 기술처럼 순식간에 몸을 날렸습니다. 악! 경비병은 총을 쏠 새도 없이 김광철에게 깔려 땅바닥에 뒹굴었습니다. 두 사람은 생사를 건 사투를 벌였습니다. 군사 훈련을 받은 경비병도 강했지만 김광철은 체급을 초월하는 기술과 극한의 상황에서 터져 나오는 아드레날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엎치락 뒤치락하는 순간 김광철은 오른손으로 경비병의 목을 움켜잡았습니다. 유도의 조르기 기술처럼 숨통을 막아 그의 신음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왼손에 잡힌 흙덩이를 그의 머리에 힘껏 내리쳤습니다. 반격의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경비병이 축 늘어지자 김광철은 가방을 챙겨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살인을 저질렀는지 기절만 시켰는지 확인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뒤에서는 이미 호각 소리와 군견에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와의 눈물의 재회, 어둠을 틈타 고향 마을로 잠입했습니다. 3년 전 떠났던 어머니의 집은 더 낡고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새벽 2시경 김광철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어머니. 저예요. 광철이에요. 문이 열리고 3년 만에 아들을 본 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뜨겁게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김광철은 극한의 긴장과 피로로 인해 어머니의 품에 안긴 채 그대로 잠들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찢어진 옷과 상처를 보며 밤새 울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목숨을 걸고 지옥으로 돌아왔음을 직감했습니다. 아이폰으로 설득하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아들을 극구 말렸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좋아도 다시 돌아가라. 여기서 잡히면 너와 나 모두 죽는다. 김광철은 가방에서 아이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한국이라는 진짜 세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고층 빌딩과 화려한 도심의 영상, 넉넉하게 진열된 마트의 식품 코너 사진, 자신이 일하는 유도 체육관과 거주하는 작은 원룸 사진, 뉴스에서 대통령을 비판하는 장면이 나오는 영상. 어머니는 화면 속의 무한한 자유와 풍요를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봤습니다. 특히 배불리 고기를 먹는 사람들의 영상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아버지를 제대로 모시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머니만큼은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해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에서는 배고픈 사람이 없고 아프면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제발 저와 함께 가시죠. 결국 어머니는 아들의 간절한 효심과 화면 속 자유에 설득당했습니다. 특별 경계령과 은신. 하지만 그날 저녁 마을 방송에서 긴급 특별 경계령이 울려 퍼졌습니다. 압록강 국경 지역 침입 사건 발생. 경비병 폭행 후 도주한 반역자를 찾고 있다. 김광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원래 계획했던 탈북 루트는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집으로 돌려보내고 인근 산속에 버려진 농막에 숨어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이틀에 한 번씩 음식을 날라다 주었습니다. 보름간의 은신은 김광철의 몸과 마음을 갉아먹었습니다. 유도 훈련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언제 보위부가 들이닥칠지 모르는 공포와 어머니를 위험에 빠뜨렸다는 죄책감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체포와 두 번째 탈북. 보름 후 브로커에게서 희미한 희망이 전해졌습니다. 경비대 매수가 거의 다 됐습니다. 3일 후 새벽에 나오세요. 그러나 약속된 날 경비병이 예고 없이 교체되면서 첫 번째 탈출 시도는 무산되었습니다. 김광철은 어머니에게 보위부가 저를 추적할지 모른다며 잠시 친척 집으로 피신할 것을 설득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친척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광철아, 보위부가 내 어머니를 잡아갔다. 김광철은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를 구하려 왔다가 오히려 어머니를 체포되게 만든 것입니다. 그는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었지만 자신이 잡히면 어머니와 친척 모두가 연좌제로 멸문당할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혼자 한국으로 돌아가서 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어머니를 구할 유일한 길입니다. 입북 22일째 되던 밤, 김광철은 다시 압록강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뒤돌아볼 가족도 없이 오직 어머니를 구해야 한다는 일념만 남았습니다. 생사를 건 최후의 강 건너기. 밤 11시 김광철은 강물로 뛰어들었습니다. 강을 건너는 중간 뒤에서 총성이 터졌습니다. 탕, 탕, 탕. 총알이 물보라를 일으키며 그의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죽을 힘을 다해 헤엄쳤습니다. 유도 선수로서 단련한 강철 같은 의지가 그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마침내 중국 쪽 강변에 닿았습니다. 그는 땅바닥에 엎드려 숨을 몰아쉬었고 북한 경비병들이 손전등을 비추는 것을 확인하며 살았다 라고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오부 한국 귀환과 법의 심판. 인천공항 체포되다. 중국 협력자의 도움으로 며칠 후
김광철은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그는 예상치 못한 사람들과 마주쳤습니다. 김광철 씨 맞습니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합니다. 동행하시죠. 김광철은 순순히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이미 북한을 무단으로 드나든 행위가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위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구하기 위한 행동이었지만 법을 어긴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강도 높은 조사와 변호, 국정원과 경찰의 강도 높은 조사가 5개월간 이어졌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간첩 행위, 북한 당국과의 접촉 여부를 추궁당했습니다. 김광철은 단 하나의 목적을 반복해서 진술했습니다. 오직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른 목적은 없었습니다. 그는 북한에서 찍은 사진들과 아이폰 내용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조사 기간 내내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어머니의 소식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변호사를 통해 브로커에게 긴급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어머니를 꼭 구해주세요. 모든 비용은 한국에서 갚겠습니다. 어머니의 기적적인 탈북, 조사 4개월째, 변호사에게서 믿을 수 없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김광철 씨, 어머니가 탈북에 성공하셨습니다. 브로커가 보위부에 뇌물을 주고 태국 루트로 무사히 빼냈습니다. 김광철은 그 자리에서 오열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건 재입국은 실패했지만 그로 인해 마련된 탈북 자금이 어머니를 구한 것입니다. 재판과 판결 효심의 승리, 김광철은 결국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변호사는 순수한 모친 구출 목적과 반국가적 행위 없음을 적극 변론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은 그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피고인 김광철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북한 방문 목적이 순수하게 모친을 구출하기 위한 효심에서 비롯되었고 체제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감형한다. 김광철은 10개월간의 미결 구금 끝에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구치소문을 나서는 그곳에는 이미 태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뜨겁게 포옹했고 김광철은 어머니에게 진심으로 사죄했습니다. 미안해요. 어머니, 고생시켰어요. 육부 자유로운 땅에서의 새로운 시작. 어머니의 10번째 충격. 한국에 온 어머니는 끊임없는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마트 산더미처럼 쌓인 고기와 식료품을 보며 이게 다 먹을 수 있는 거냐? 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병원 최첨단 장비와 친절한 의료진, 그리고 거의 무료의 가까운 치료를 받고 경악했습니다. 집 24시간 온기가 도는 아파트에서 수돗물을 켜고 끄는 행위를 한참 동안 반복했습니다. TV 대통령을 비판하는 뉴스를 보고 저 사람들이 잡혀가지 않아? 라며 자유의 소중함을 절감했습니다. 어머니는 김광철이 마련해준 작은 아파트에서 비로소 평범한 한국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유도 코치와 통일 꿈나무. 김광철은 다시 유도 코치 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유도팀을 만들자. 북한에서 온 아이들 중에는 강한 신체를 가졌지만 트라우마로 인해 방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김광철은 그들에게 유도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얘들아, 너희는 이제 자유로운 땅에서 기술을 연마할 수 있어. 이 매트 위에서는 누가 너희를 감시하지 않아. 너희의 힘과 기술은 오직 꿈을 위해 쓰는 거야. 아이들은 최신식 도복을 입고 영양 보충제를 먹으며 과학적인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는 북한 국가대표팀보다 훨씬 나은 환경이었습니다. 김광철은 아이들을 보며
만약 내가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하는 생각을 접고 아이들의 미래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방송 출연 땅 위의 영웅. 2022년 김광철은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했습니다. 그의 2번의 탈북 스토리는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특히 경비병과의 사투와 아이폰으로 어머니를 설득한 장면은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제가 법을 어긴 것을 압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니를 버릴 수 없었습니다. 제 아버지처럼 억울한 죽음을 맞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가족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전국적인 관심사가 되었고 그는 수많은 강연 요청을 받았습니다. 대학교, 기업, 군부대, 그는 가는 곳마다 자유의 소중함과 북한 주민의 실상을 알렸습니다. 진정한 한판승. 김광철의 이야기는 압록강을 건넌 유도 선수 효심이 만든 2번의 탈북이라는 제목의 책으로 출간되어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고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수다를 떨며 평범한 일상을 보냅니다. 그녀는 더 이상 단속원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김광철은 강연에서 이렇게 말하며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저는 북한에서 유도 기술로 많은 한판승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한판승은 북한 체제와의 싸움에서 이겨 어머니와 함께 자유로운 땅을 밟은 이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도복을 벗고 탄광에 갇혔던 한 남자의 꿈은 이제 통일된 한반도에서 자유롭게 유도를 할 수 있는 아이들을 키우는 것입니다. 저와 제 어머니는 기적적으로 자유를 얻었지만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 있습니다. 저의 이 극적인 한판승 스토리에 공감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